채원이가 오늘 10시 40분 상담입니다. 이따 수업 마치고 스카 자리 맡아주시고요. 채원이가 근데 혹시 목요일 날 할 수 있어요? 목요일 5시에. 목요일 5시는 선주. 목요일 안 나가면 나 오늘 안 나올 건데. 또 선주. 근데 원래 최초의 원인 제공자는 한이야. 저요? 아니 전 선정 먹었잖아요. 한이가 원래 지난주 목요일 5시였나? 뭐 그거였는데 화요일 5시였나? 목요일 5시였나?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가 미루면서 목요일 5시가 원래는 비어있던 자리가 찬 게 된 거거든. 목요일 10시도 더 먹어도 되는데. 목요일 10시 40분은 비어있어요. 때문에 안 돼요? 저 오늘 공부할 것도 안 해요. 목요일 날은 또 다른 핑계 생기는 거 아니야? 아니. 알았어. 그럼 목요일 10시 40분. 자, 그러면 숙제 질문 올림푸스 프린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푸스 프린트 다 풀었어요? 네. 자, 지금 추정하는 사람도 있고. 자, 나는 올림푸스 프린트를 다 못했다. 없어요? 무거운 사람이 많대요. 많아? 올림푸스 프린트 두고 왔다. 왜? 질문이 없어서. 서예대 질문 없었고요. 선주도 질문 없었고요. 그럼 올림푸스 프린트 질문은 있는 사람들 다 그냥 개별로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엔진으로 넘어오고요. 자, 엔진으로 넘어와서 자, 어디부터 숙제 질문을 받아야 되냐? 시작이 어디부터지? 시작이 74쪽부터인가 맞아요? 아, 74쪽부터 93쪽 사이에 번호로 235부터 312 사이에 질문할 것들 번호 불러보세요. 280번 280번은 너무 높게 썼구나. 253 296 279 308번이요. 308 306 308 다 나왔나요? 자, 그러면은 253번부터 시작해서 3명 이상 손들면 칠판, 나머지는 개별로 보기로 할게요. 자, 자기 질문 필요 있는지 잘 확인해 주시고요. 자, 253번 설명 필요하다. 253번 2명까지는 따로 봐줄게요. 넘어가서 279번 설명 필요하다. 1명. 이것도 따로 봐줄게요. 그 다음에 280번 설명 필요하다. 280번 또 한 명. 이것도 따로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
296번 설명표라도 296 2명 요도 따로 봐주기로 할게요. 그 다음에 306번 설명표라도 306번 따로 봐주기로 하고요. 자, 308번 설명표라도 308번 또 따로 봐주기로 할게요. 자, 숙제 질문들이 다 그렇게 압도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네요. 다들 한 명 아니면 2명 질문이니까 그러면은 올림푸스도 그렇고 이거도 그렇고 숙제 질문은 전부 다 그냥 개별적으로 봐주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문제 푸는 시간을 좀 넉넉하게 줄 수 있도록 하고, 물론 이따가 3교시엔 테스트 볼 거기는 하지만 개별 질문을 좀 많이 봐주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따 개별 질문할 때 2바퀴 돌자. 오늘 숙제 올림푸스 프린트나 벤치단 질문할 거 있는 사람 1바퀴 돌고, 그 다음에 각자 따로 좀 풀고 있는 것들 질문할 거 있는 사람 또 해서 1바퀴 돌고. 자, 그러면 94쪽으로 넘어와서 지금 로그 방정식 분식 뭐 여기까지는 일단은 개념 설명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94쪽에 313번부터 좀 볼게요. 자, 모든 양수 x. 자, 요 말이 사람을 헷갈리게 할 수 있다. 로그 2의 x의 전체 제곱은 이상이다. 로그 2의 8a분의 x 제곱. 자, 식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로그 2의 x의 제곱 빼기 2 로그 2의, 자, 부호 판단할 수 없을 때는 절대값을 쳐야 되지만 왜냐면 지도가 짝수라서, 그치? 근데 여기서 그냥 로그 x로 이미 들어가 있고 문제도 모든 양수 x 그대로해서 그냥 x.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왼쪽으로 넘어오면서 마이너스였던 게 플러스로 뒤집어져서 로그 2의 8a. 자, 분리시킬 수도 있지만 그냥 로그 2의 8a로 써놨어요. 그게 일단 쓰기는 더 예쁠 것 같아서요. 자, 요렇게다. 0 이상. 자, 요렇게 좀 정리를 해 놓았다. 자, 이렇게 정리한 이유는 이 모양은 결국에 뭐로 치환하는 구조, 치환해서 2차 부등식 형태로 판단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로그 2x를 t로 치환을 해야 되겠지. 자, 그럼 치환하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범위. 자, 이 녀석은 치환해서 t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누가 모든까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모든 뭐? 그렇지, 모든 실수 전체가 된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뭐가 헷갈리게 만드냐? 문제에서 양수 x라고 써서 이거 양수 범위만 되는 건가?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어져 있지만 이 녀석은 결국에 무슨 조건이냐? 진수 조건이에요. x가 당연히 갖춰야 될 것이지. 자, 그러면 치환했을 때 요 t는 다시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요 내용만 파악이 되면은 언제보다 쉽냐? 지수 치환하는 녀석보다 훨씬 쉽다는 거야. 이해되니? 범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뭐만 보면 되지? 그치? 판별식만 보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판별식, 자, 4분의 d로 계산하는 게 좋겠고, 그 4분의 d는 1마 로그 2의 8a. 자, 요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고, 얘가 0보다 어찌해야 돼? 작거나 같다. 자, 등호 따라오는 거고요.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마저 정리하자라고 하면 로그 2의 8a를 분리를 시키나 안 시키나? 로그 2의 8a가 1 이하니까 1이면 로그 2의 2. 자, 이제 드디어 로그 부등식스럽게 생겼고요. 자, 그러면은 및 2는 몇 보다? 1보다 어떻다? 크다. 자, 그렇기 때문에 8a와 2 사이의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반대로? 그대로. 자, 근데 여기서 반드시 또 들어가줘야 되는 게 무슨 조건?
진수 조건 이렇게 부등식 모양은 나와야 합니다. 자, 여기서는 A 값의 범위로 물어본 게 아니라 정수 A의 최소값으로 물어봤는데 왜 최대값이 나오냐? 얘 넘어오면서 바뀌었어야 되지. 미안해. 넘어오면서 여기서 일로 내려올 때 바뀌었어야 되는데 그거 나서가지고. 자, 그럼 0보다 크다는 크게 의미가 없었고요. 그래서 A가 4분의 1 이상 정수 A의 최소값은 4분의 1이다. 자, 4분의 1 이상 정수 A의 최소값은 1이다. 자, 그래서 정수 A의 최소값은 1. 자, 요렇게 해결을 해봤고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96쪽에 324번 볼게요. 자, 1보다 작은 양의 실수 A에 대하여 그러면은 표현하자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이다. 1보다 작은 양의 실수. 자, 그때 x가 a제곱 이상 a 이하일 때 문제의 요구사항은 로그 a의 x의 전체 제곱 로그 a의 x의 그냥 제곱 로그 a의 로그 a의 x의 대소관계로 옳은 것은 자 요렇게 물어봤는데 자 결국엔 시작은 일단 a가 0보다 컸기 때문에 얘도 0보다 커서 로그의 진수로 들어가는 게 3개 다 문제없다. x도 문제없다. 자 그러면은 요 녀석 대소를 갖다 비교하기 위해서 일단 모두 다 밑이 a인 로그를 씌워보자. 오케이. 자 그럼 모두 밑이 a인 로그를 씌웠을 때 자 얘는 1이 되고 얘는 2가 되는데 여기까지 문제 없지? 오케이. 자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다 보니까 부등호 방향을 좀 헷갈릴 가능성이 적긴 하죠. 맞지? 자 어쨌든 여기서 밑 a가 몇보다? 1보다 작은 수이기 때문에 여기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반대로 자 그렇게 나와야 현재 대소관계가 좀 상식적이지?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나왔을 때 얘네들의 대소를 갖다가 어떻게 비교를 할 것이냐 라고 하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2 로그 a의 x 자 요렇게 만들어서 비교를 해 봐야 되겠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얘하고 대소 비교를 하자면 로그 a의 x제곱은 어떻게 대소를 만들까? 여기 세 변에다가 로그 a의 x를 곱하면 세배다 로그 a x를 곱하면 가운데 거는 로그 a의 x의 전체 제곱이 될 것이고 자 그래도 얘가 양수기다 하니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로그 a의 x 여기는 2 로그 a의 x 제로 만들어지겠지? 이게 되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 부등식 상태에 의해서 얘네들 사이의 대소관계는 누가 더 컸냐? 이쪽이 더 컸다. 등호는 들어가는 상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녀석의 대소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요 상태에서 다시 세 변의 로그를 씌워. 그래야 이제 이 모양을 만들 수가 있지. 자 그럼 여기서 세 변에다가 로그를 씌우게 되면 로그 a의 2 로그 a의 다시 로그 a의 x 그 다음에 0 이렇게 될 거야. 로그 a의 1이니까 자 그러면은 이번에도 밑 a가 1보다 어쨌기 때문에 작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등호, 부등호 방향에서 방향이 그대로 가야 돼, 반대로 가야 돼? 반대로 가야 되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요렇게 방향이 만들어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나요? 따뜻. 자, 그런데 얘네들 사이에 요렇게 대소관계를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이 녀석은 그래도 어쨌든 0보다는 큰 거잖아요. 맞지? 로그 AX가 1 이상이었으니까 로그 AX의 제곱은 1 이상이거든. 어쨌든 0보다 크다고. 그런데 얘 혼자 0 이하로 나오게 됐잖아, 그지? 맞니? 자, 그러니까 얘 혼자 작아. 등호도 없는 게 맞아. 이해되시나요? 같을 수가 없어. 자, 그래서 대소관계를 써보자라고 하면 로그 A의 X가 제일 작고, 자, 그 다음에 또 뭐냐, 로그 A의 문제에 처음 나와 있는 표현으로 X의 제곱이 중간, 그 다음에 로그 A의 X제곱,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 있는 상태로. 이래. 자, 보기가 비슷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있어서 여기 등호 있고 없고를 좀 조심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자, 이게 2번이 딱 똑같이 생겼는데 왼쪽에 등호가 있지. 엄밀하게 말하면 2번도 맞는 말이야, 원래. 발레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거짓임을 확인하는 거는 발레를 들면 되잖아. 맞지? 그런데 이 2번 부등식에 발레가 안 나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1번이 2번에 포함되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1번이면 2번이다가 참이거든. 이해돼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2번 보기도 맞는 말이 돼. 그러니까 1번이랑 2번이 있으니까 이걸 정확하게 풀었다면은 1번이 답이라고 보통 쓰는 게 맞기는 하지만 실제로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어디 학교야? 성수고가 문제를 살짝 잘못 낸 거다. 2번 보기 같은 보기를 만들면 안 돼.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근데 같을 수 없는 같을 수는 없어. 같을 수는 없는데 2번이 틀렸다라고 말을 하려면 발레가 나와야 되잖아. 오케이? 그럼 발레가 나온다는 이 부등식을 깨는 얘가 나와야 되는데 이 부등식을 깨는 얘는 없다고. 같은 게 없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어떤 소리냐면 2가 1 이상이다. 자, 이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란 말이야, 이게. 발레를 들 수 있어? 발레를 들 수 없어. 2랑 1이랑 같지 않잖아. 같지 않아. 그럼 이 말이 틀렸냐? 아니, 맞는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는 이게 되게 어렵고 헷갈리는 문제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보기를 그딴 식으로 내면 안 돼. 그러니까 2번 같은 보기를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헷갈리니까. 이거는 실제 문제 푸는 요령보다는 되게 수학적 깊이가 들어가는 내용이거든. 오케이.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게 되는 옳은 것 틀린 것의 판단 기준은 명제 단어의 참거짓이란 말이야. 참이면 맞는 말, 거짓이면 틀린 말. 자, 그러니까 문제에서 대소관계의 필요 충족 조건 같은 말로 써놨으면 1번이 되지. 2번은 틀렸지. 이해돼요? 그런데 2번 이제 그냥 옳은 것 그러면은 충족 조건도 옳은 것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등호를 갖다가 넣어도 틀린 말이 되진 않는다. 오케이. 자, 그거를 갖다가 사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깊게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는데, 왜냐면 이거 문제 내는 사람이 조심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이것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오케이. 등호를 써도 맞는데 등호를 빼야 맞는데 썼다고 틀린 보기에 체크, 이렇게 문제 나오는 경우 거의 없어, 원래. 그러니까 기억 니은들이 문제 이런 걸 할 때. 그러니까 원래는 다 그건 내는 사람이 조심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가야만 하는데 빼면 틀리거든, 이게. 등호가 들어가는 걸 빼면 틀리는데 옳은 거 틀린, 그리고 또 뭐야, 부등식의 해를 맞출 때는 필요충분 조건으로 답을 쓰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등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답이 맞았다 틀렸다 하는데, 여기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부르다라고 할 때는
원래 내는 사람이 잘 내야 돼. 그러니까 문제 내는 사람이 삐꾸를 냈다 이거야.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아무튼 요거랑 비슷하게 푸는 되게 유명한 유형이 있어요. 똑같이 A는 0에서 1 사이라고 했을 때 A의 제곱 A의 A 제곱 A의 요렇게 제곱 대소 비교? 본 적 있는 거 같냐? 아, 그냥 A의 A 제곱 여기서부터 시작했던 것 같다. 하나는 그냥 A인가? 요렇게 그럼 쓰는 순서를 이렇게 안 쓰겠지? A 제곱. 이거 대소비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기억나요? 시작을 여기에다가 해가지고 A의 0제곱, A의 A제곱, A의 1제곱 하면 다시 지수를 올려주는 순서로 하지. 요렇게 했을 때, 요렇게 만들 때 대소관계 요렇게 한번 뒤집어지고. 맞지? 그 A의 0제곱 1이라서 A의 1제곱, A의 A제곱, 다시 A의 A제곱 할 때 부호방이 다시 한번 이렇게 뒤집어지고. 오케이. 요런 유형도 원래 계수 비교 관계에서 지수 로그 쪽에서 자주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다. 오케이. 약간 얘랑 비슷한 맥락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더 변형을 해놓은 상태, 로그로 만들면서 기준도 살짝 다르게 하고 변형을 해놓은 상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모두 지수로 올려준다. 지수로 올려주면서 나가는 거라고 하면 얘는 모두 로그를 씌워준다 방향으로다가 대수 비교를 하는 내용이었다. 이런 겁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왜? 근데 저기서 왜 왼쪽 거 313? 여기? 네 마지막에 왜 그냥 짰다 아, 이게 왜 마지막에 그냥 작다냐고? 자, 정확하게 이 녀석 같은 경우에 0이 될 리가 없지. 그거 잘 이해 안 돼? 로그 A의 X가 1 이상이잖아. 맞지? 제곱해도 여전히 1 이상이거든? 맞지? 거꾸로 썼잖아. 1 이상이거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얘네들 중에 작은 A의 X제곱, 얘가 1 이상인데, 오케이. 로그 A의 X는 0이야 라고. 오케이. 그 0하고 1 사이 중간에 간격이 있잖아. 이해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같을 리가 없어. 이해되니? 그러니까는 여기는 등호가 없는 게 원래는 더 정확한 표현이야.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오른쪽이 잘 보여. 아, 이거? 그 오른쪽. 아, 여기? 다시. 문제가 범위를 A에서 0에서 1 사이로 준 다음에 A하고 A의 A제곱과 A의 A제곱을 대소 비교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처음에 여기 대소에서 얘를 갖다가 밑을 A로 하는 곳에 지수를 이렇게 차례대로 올리는 거야. 0, A, 1.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1로 넘어갈 때 얘는 그냥 1이라고 하고 얘는 그냥 A라고 한 다음에 또 밑을 A로 하는 지수로다가 얘네 셋을 다시 올린 거야. 그러니까 요게 여기로 가고 요게 여기로 가고, 오케이. 요게 다시 여기로 온 거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 또 여기 있는 밑 A가 미안해. 잘못 썼잖아. 다시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랬구나. 아, 그건 아닌데. 자, A가 또 0에서 1 사이였기 때문에 이걸 지수로 올려줄 때 대소가 이제 다시 한번 또 바뀌어야 돼. 이해되니? 근데 지정 안 했으면 잘못 쓴 상태로 남겨둘 뻔했네. 아무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2줄로 갈 때 부동항이 한번 바뀌고, 오케이. 여기서 요 줄로 갈 때 부동항이 또 바뀌는 거야. 왜냐면 계속 여기서부터 밑이 0에서 1 사이이기 때문이야.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러면은 또 얘랑 비슷한 느낌으로 어떻게도 만들 수 있냐? 만들려고 보니까 너무 어렵다. 로그로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 어렵네요. 넘어갈게요. 자, 아무튼
자, 요렇게 해서 2번 324번 정리해봤고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 함수의 정의. 주름검 좀. 파란 거 까만 거. 파란색. 저도 잠깐만. 몇 개 줘? 2개. 2개. 몇 개 줘? 응? 3개? 일단 여기 2개 있고요. 잠깐만 기다려. 내가 세 봉지를 아마 갖다 놨으니까. 매운 걸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왠지 가위도 주름밥을 맛으로 먹는 것 같은 이런 느낌? 또 주름밥 필요한 사람? 집어넣고. 삼각 함수의 정의. 자, 첫 번째 일반각과 호도법. 첫 번째 일반각. 이게 뭘 먼저 설명해야 되는지가 매번 좀 고민스러운 녀석이긴 한데, 일단 각을 갖다가 표시할 때 어떤 세타를 360도 n 플러스 알파, n은 정수, 알파는 0도 이상 360도 미만. 자, 요렇게 표현하는 걸 갖다가 일반각 표현이라고 하죠. 맞지? 자, 그때 요 알파 같은 경우에는 원래 따로 이름이 있는 게 아닌데, 동경을 표현하는 각을 줄여서 그냥 동경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는 동경은 시초선으로부터 딱 회전한 자리를 딱 표현하는 그 반직선을 갖다 얘기하는 게 동경인데, 오케이? 원래 동경 이름은 거기다 둔 건데, 자, 그런데 얘가 동경을 표현하는 각이라고 해서, 동경을 표현하는 각이라고 해서 얘를 줄여서 동경이라고 부를 때도 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차피 수원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쓰기도 한다. 오케이? 호도법으로 다 일반각을 표현한 거지. 자, 그럴 경우에도 n은 정수라는 건 똑같고요. 단지 이제 알파가 범위가 0 이상 2파이 미만. 자, 요렇게 쓰인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각이라고 하는 물리량을 갖다가 범위를 갖다가 넓히는데 쓰려고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호도법. 자, 호도법은 무엇으로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호의 길이로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오케이? 호의 길이를 각도로 전환한다. 자, 그래서 호도법 세타는 60분법 x에다가 180도분의 파이를 곱해서 계산할 수가 있는데, 오케이? 특수각 같은 경우에는 전체 2파이, 절반은 파이, 그걸 또 절반으로 넣으면 직각 2분의 파이 이렇게 하면서 갈라가면서 익히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라고 했었고요. 자, 그러면은 이 호도법으로 바꿨을 때 특징이 뭐라 그랬냐면, 얘 원래 단위는 라디안인데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를 만들어 두는 이유가 각의 표현을 실수 전체로 표현하려고 이 짓을 하는 거다라고 했었어. 오케이? 각의 표현을 실수 전체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단위를 없애기 위해서 호도법, 범위를 갖다 넓히기 위해서 일반각, 자, 요런 개념이 도입된 거라고. 그러면 왜 각을 갖다가 실수 전체로 확정을 시킨다고?
그렇지. 삼각함수. 삼각함수를 함수체계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함수의 정의역을 실수 전범위로 만들기 위해서 각을 갖다가 육식분법과 호도법을 통해서 실수 전체 표현으로 확장을 시키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랑 같은 맥락이라고 했냐면 지수의 확장이랑 같은 맥락이라고 했다. 지수에서 이 지수를 갖다가 실수 전체로 확장하는 이유가 지수 함수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로그도 정의하고 지수 함수를 하기 위해서 실수 전체를 갖다 전체로 지수를 확장한 거 마찬가지로 삼각함수라는 데 목적을 두고 각을 갖다가 실수 전체를 확장하기 위해서 호도법이라는 거, 일반각과 호도법이라는 게 생긴 거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럼 이 호도법이라고 하는 녀석은 추가 파생되는 개념을 갖다가 만들어 두는데 그게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라고 하는 개념이었고요.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 어차피 다 중학교 때 공식을 배웠던 녀석이기는 하지만 호도법으로 공식을 만들면 공식이 좀 더 깔끔하게 생긴다 라고 하는 거였지. 자, 그래서 호의 길이 L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게 R 세타. 이게 뭐보다 2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x보다 훨씬 간단하게 생겼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앞으로는 문제가 이 관련된 문제가 대부분 호도법으로 각을 주고 풀라고 할 테니까 요 공식으로 풀어주세요 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부채꼴 넓이 S는 주원아 공식 어떻게 되지? R 제곱 세타. 그리고 얘를 갖다가 2분의 1 RL이라는 공식도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좀 더 의미 있는 녀석은 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뭐보다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x보다 간단하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은 2분의 1 RL이라는 공식은 중학교 때도 썼어요. 근데 그 유도 과정이 좀 더 편하다라고 하는 거지. 360분의 파이 R을 갖다가 대입을 하던가 그럴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약분들 정리하고 그렇게 할 텐데, 이제 그거보다 여기서 R세타에다가 L을 대입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게 식을 정리할 수 있다. 뭐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자, 실제로, 나중에 미적분 선택하실 분들은, 자주 보게 될 거예요. 2분의 1 R제곱 세타. 물론 수원에서도 넓이 관련된 활용 문제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오케이. 그런데 이제 수원에서 넓이 활용 관련 활용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걸 많이 써. 그러니까 뭐야, 부채꼴 둘레 길이 일정 이런 문제도 자주 쓴다. 오케이. 그래서 부채꼴 둘레 길이 일정이라고 하면은 2R 더하기 L이 어떤 일정 한 값을 가지고 있을 때 넓이 최대 최소할 때 산술기야. 뭐 요런 데도 자주 쓴다. 오케이. 자, 그런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자, 어떤 걸 말하냐? 일치, 원점 대칭, X축 대칭, Y축 대칭, Y는 X대칭, Y는 어떤 AX대칭,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오케이. 자, 이걸 갖다가 선생님이 축약시키는 방법을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나나요? 모르겠네. 일단 가장 최초의 인식은 얘네들은 어떤 계열이냐? 일직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 두 개의 계열은 일단 각을 더해줘 빼줘? 여기는 뺀다. 오케이. 그 다음에 X축 대칭, Y축 대칭, Y대칭 대칭, Y는 AX 대칭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선대칭이라고 불렀거든. 선대칭.
선대칭 계열은 A랑 B를 그렇지 더한다. 오케이. 자, 그 공식 모양은 60분법을 바탕으로 해도 되고 호도법을 바탕으로 되기도 하는데 선생님은 호도법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실제로 문제 출제 비율도 호도법이 조금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2파이 n이라고 하는 게 양쪽에 깔리게 되고 당연히 n은 정수 그 다음에 이 뒤에 뭐가 붙느냐 이거지. 오케이. 자, 표현을 나누기 위해서 0하고 파이로 구분했을게요. 0은 아무것도 안 붙는 거. 오케이. 아니면 더하기 파이가 붙는 거. 위에 게 일치할 경우지. 오케이. 아래 게 원점 대칭이지. 또는 뭐라 그래 이걸? 반대로 일직선. 오케이. 요게 되니? 기억들 나요? 일단 일직선 계열은 뺀다. 선대칭 계열은 더한다를 구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일단.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 까먹으면 살짝 그려보면 알아. 오케이. 그려보면은 이 뒤에 붙는 건 안 헷갈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이야. 일단 더해야 된다는 거 알아. 여기는 빼고 여기는 더해야 된다는 거 알아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어떻게 추격했었는지 혹시 기억나냐?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두 개 합쳐서 대칭, 축의 동경 요렇게 표현을 했었지,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x축 대칭이면 이 자리가 0 그래서 2파이에 하고 끝. y축 대칭이면 이 자리가 2분의 파이.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뒤에 더하기 붙는 게 파이. 그 다음에 y는 x 대칭이면 이 자리가 4분의 파이. 그래서 2랑 4분의 파이 곱해서 이 뒤에 붙는 게 2분의 파이.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직선 같은 걸 주기도 한다고. 어떤 직선? y는 3분의 루트 3x나 y는 루트 3x나 y는 마이너스 x나.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렇게 주게 돼 있을 경우에 그 직선의 기울기를 따다가 각을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특수각만 줘. 원래 대칭축이 특수각이 아닌 걸로 줄 리는 없어. 이해되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를 든 3분의 루트 3 그럼 이 각도 얼마라는 얘기를 주는 거야? 응? 30도. 그렇지. 6분의 파이. 오케이. 여기 기울기를 루트 3 하고 줬다. 그럼 뭐라는 거야? 그치. 3분의 파이 60도로 갖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해되니? 오케이. 자, 요런 식으로다가 이 선대칭은 갖다가 축약을 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뺄 거냐 더 할 거냐 일단 이게 구분이 돼야 되는 거거든. 이해돼요? 그래서 일직선 계열은 빼는 거고 선대칭 계열은 일단 더하는 거다. 일단 이게 구분이 돼야 돼. 그 외 나머지 뒤에 떨궈진 부분은 좀 그려보면 알아. 오케이. 요렇게 축약시키긴 했지만 좀 그려보면 이 뒤에 뭐가 붙어야 되는지 어차피 알아. 이해돼요? 일단 더 할 거냐 뺄 거냐부터 구분하는 게 훨씬 중요한 얘기인 거야. 자, 요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분면 문제가 개념 설명이 안 돼 있네. 4분면 문제 잘 할 수 있니? 4분면 문제는 그냥 일단 문제로 설명? 개념 설명으로 해줘? 문제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자, 일단 넘어올게요. 자, 삼각 함수의 정의. 자, 삼각 B와 삼각 함수의 결정적 차이는? 정의역 차이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삼각 B는 기본적으로 삼각형을 그려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각이 예각만 다르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삼각형도 어떤 삼각형을 그려야 하기 때문이냐? 직각 삼각형을 그려야 하기 때문이야. 오케이. 그럼 직각을 제외한 나머지 각은 무조건 예각이 되게 되겠지. 맞아? 그럼 삼각 함수로 넘어오면서 차이점은 예원이가 말한 대로
정의역의 차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실수 전체로 확장되어 있는 각을 모두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해되니? 자, 그러기 위해서 삼각형 대신에 뭘 그리지? 그렇지. 좌표평면에다가 원을 그리지. 자, 원을 요렇게 그려가지고 자, 어떤 동경과의 교점. 자, 이 각이 세타. 요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 점 P 좌표를 갖다가 x, y로 표현을 하고 반지름의 길이를 r로 표현을 해서 자, 사인 세타는 그렇지,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그치, x분의 y. 자, 그래서 원 위의 점을 갖다가 좌표로 잡아줄 때 사인 코사인을 이용하기도 한다고. 오케이. 자,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걸 갖다가 다시 좌표로다가 표현하자면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자, 요렇게. 그러니까 원 위의 점을 갖다가 필요에 따라 요렇게 분리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간간히 있다. 오케이. 자, 요것도 좀 같이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탄젠트, 여기서 관계를 갖다가 그냥 같이 설명을 해볼게. 삼각 함수 사이의 관계 탄젠트 세타를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쓸 수 있다. 이렇게 합쳐주는 방향으로도 쓰기도 하는데 사실 대부분 합쳐주는 방향 이렇게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많이 써요. 왜 그러냐면 사인이랑 코사인이 탄젠트보다 출현 빈도가 더 높아서 사인, 코사인으로 인식하는 게 우리가 훨씬 편하기 때문이야. 대부분 탄젠트로 훨씬 불편해하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2번 공식을 갖다가 쓸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이기도 해요. 오케이. 사인 코사인으로 바꿔놓으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을 쓸 건덕지를 갖다 어떻게든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탄젠트 상태에서 그게 힘들다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물론 수원형 공식은 아니고 미적분형 공식이긴 하지만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라는 공식도 혹시라도 기억을 해두면 문제에 따라서는 쉽게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거 아마 겨울방학 때도 설명을 했을 거야.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자, 위에 있는 식을 갖다가 양변을 갖다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면 나와요. 오케이. 위에 있는 식의 양변을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면 나오게 되는데 저 모양이 이제 간혹 저렇게 기억을 한 게 더 빠른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해되니? 오케이. 상관함수 값의 부호는 여기다 그냥 보통 바로 설명하는 게 일반적. 자, 그러니까 상관함수 값의 부호는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여기 정의에 영향을 받는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사분면으로 좌표가 나와 있는 경우에는 누구 좌표가 마이너스? 이사분면 누가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나머지는 플러스. 그래서 x가 한 개씩 들어가 있는 코사인과 탄젠트가 마이너스, 사인은 그대로 플러스. 자, 삼사분면이면 x, y 둘 다 마이너스 맞지? 그래서 x, y가 하나씩 들어가 있는 사인과 코사인은 마이너스, 둘 다 들어가 있는 탄젠트는 플러스. 오케이. 사사분면에서는 누가 마이너스? y만 마이너스지, 그치? 그래서 y가 하나씩 들어가 있는 사인과 탄젠트가 마이너스, 코사인만 플러스.
이사 오면은 모두 플러스.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얼싸안고로 기억하기도 하지. 기억나요? 어라, 좋셨네. 얼싸안고, 잘 붙었잖아.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시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게임 너무 졸린데? 너를 나만? 나랑 비블기? 나 토즈 끊었다고 나 계속 나랑 그 길이가 너무 싫어. 그래서 나 안경 벗었잖아. 안 보겠다는 얘기. 너무 졸린데? 근데 김민성한테 레알로 차단당했어. 아니 쌤이 그때 전화해서 그냥 너 차단 그래 쌤이 너 차단했다 그랬다고. 내까지. 진심이야 혼자? 교과 얘기. 그럴 거야. 나 그냥 풀는 거. 진심이야? 아니 나 근데 채원이를 반에서 못 보니까 나 채원이 옆반이라서 하지 마도 괜찮아. 채원이를 계속 못 보니까 힘이 안 나. 채원이의 귀여움으로 내가 힘을 내는 거야. 나 같은 반인데 나도 잘 못 봐. 채원이 인기녀네. 채원이 인기가 너무 아니 근데 많아가지고. 이동 수업 때도 유치원 맨날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고 돌아다니는 게 많아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너 쟤랑 몇 개가 붙여? 나 얘랑 몰라 기하밖에 하나 안 치나? 너도 얘랑 기하밖에 안 붙여가지고 나 채희윤이랑 존나 겹쳐. 나 채원이랑 물리밖에 안 붙여. 진짜 개 많이 겹쳐. 두세 개 겹쳐. 뭐 어쩌라고. 나 일본어 너무 짜증나. 쌤. 네. 와타시와 박현애 데스. 니혼고 아니야. 센세 나 데스. 그쌤 좀 뭔가 앞에서 혼자 쇼하시는 거 같아. 근데 우리 반 애들 존나 쳐졌는데 쌤이 그 박현애 쌤이 우리한테 자지 말고 잘 거면 뒤로 가서 자라 이러는데 아무도 뒤로 안 가고 그냥 자는 거야. 미쳤어. 진로멘토링 하고 왔잖아. 진로멘토링 친구랑 하거든. 그 뭐야? 그 한 친구랑 명이 가르쳐주는 거? 가르쳐주는 건데 뭔가 말로만 그렇지. 그냥 둘이 공부 같이 공지를 안 한다. 해줌. 둘이 공부 같이 공부는 한다. 안 해. 근데 그걸 시작 끝나? 근데 그거 반마다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반은 공지를 아예 안 해주는데? 아니 그거 수학쌤이 말하는 거 아니야? 네? 진짜? 좋아. 나도 은솔이랑 할까? 은솔이가 자꾸 예산에 너는 좀 미친놈이라니까. 나 또라이야. 유은설한테 내가 불안 많이 쓴다 그래. 맞아. 걔가 너한테 속았다 그랬어. 하루 종일 아니 난 속인 게 아닌데 난 진짜 그게 사실인 줄 알고 그래? 그렇게 말한 아니 근데 내가 그렇게 했거든. 근데 팽원빈이 옆에서 거들었잖아. 불안해. 되게 이상한 걸 가지고 구라를 쳐서 진짜인지 그래서 아닌지 무슨 중간에 내가 했는데. 정서영 쌤 고마할머니라고 속인것까지 애가 야, 팽원빈이 그거 듣고 겁나 웃었어. 고모 할머니 그 겠냐고. 근데 수업이 겹쳐? 팽원빈이랑 몇 개 못 찍었는데? 그래서 내가 뭐만 말하면 불안해. 유연석.
우리 점점 목소리가 커져가. 그래 걔는 조용할 때 놔둬야 돼 그냥. 걔 그랬어야 커지면은 했나 봐. 걷잡을 수 없어. 그랬어야 했나 아니야 봐. 또 발표하러 나가면 진짜 재미만한 목소리. 그니까 걔좀 안녕하세요. 맞아. 와 씨. 걔 똑같네. 그냥 걔 안경 쓰고 걔. 안경 쓰고 안경 쓰고 좀 이상하게 생긴 애 있잖아. 맨날 평소같이 생긴 애. 한이는 왜 왜 살지? 그러잖아. 왜 걔 맨날 그래. 약간 너랑 닮은데? 아니야. 니랑 닮은데? 아니 근데 나? 너랑 닮은 애가 약간, 있어? 약간 멀리서 보면 비슷해. 그래? 아니 근데 걔랑 너 더 많이 친해지면 네 말 못해. 걔가 네가 말하려고 할 때마다 걔가 소리 더 높여서 자기 할 말만. 너잖아. 그래서 나랑 붙으면 계속 목소리가 서로 올라가. 그래서 서로 말을 안 돼. 근데 김서연도 존나 웃겨. 김서연 지금 반에서 존나 목소리 개느리다. 말 개느리다고 애들이 존나 웃겨. 넌 세연이랑 친해지라고. 세연이? 세연이잖아. 아니 세연이 나랑 말 안 하는데. 걔가 너 너 싫어. 서로 말 안 걸어. 서로. 걔가 너 무섭대. 내가 왜? 보라야. 에이씨. 서연 한이가 그렇게 친해지고 생각하겠지. 싶대. 너랑 엄청 친해지고 싶대. 이미 친해. 근데 서연이는 우리랑 밥 먹자. 자, 그니까. 문제 몇 개 보고 문제 푸는 시간 주도록 할게요. 자, 331번. 99 중 331번입니다. 3세타가 제사 4분면의 각. 자, 기준을 유식분법으로도 잡고 해도 되고 호도법으로 잡고 해도 됩니다. 선생님은 호도법이 좀 더 편해서 호도법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3세타가 2분의 3파이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다라고 쓰면 이게 맞아 틀려? 틀렸다라는 거지.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3세타를 2파이 n 플러스 알파라고 쓰고 n은 정수 한 다음에 요 알파가 2분의 3파이보다는 크고 2파이보다는 작다. 자, 이렇게 쓰여야 한다. 이거 되니? 자, 그러면 여기서 세타는 3분의 2파이 n에다가 플러스 3분의 알파가 되면서 일단 3분의 알파의 범위를 만들어 두고 그래서 이게 2분의 파이 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3분의 2파이보다는 작다. 자, 이 상태. 자, 그러면 여기서 요령이 n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라고? 그렇지. 0, 1, 2 이렇게 대입하라고. 그러니까 원래 기본 표현은 여기는 n을 갖다가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로 쓰는 게 원칙이긴 한데 오래 걸리니까 이걸 갖다 축약하자라고 하면 그냥 0, 1, 2 대입으로 이해를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0 대입했을 때 나오는 동경은 요대로 그대로 될 거니까 몇 사분면이야? 그렇지. 2, 4분면. 자, 요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고. 자, 1을 갖다 대입을 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다 3분의 2파이씩 더하게 되겠죠. 이해돼요? 자, 그럼 여기는 사실은 계산을 안 하고 이렇게 쓰는 게 사실 더 계산이 편할 거고요. 요쪽은 그냥 덧셈이 충분되어 있으니까 해버리는 게 편할 거고. 오케이? 자, 요렇게 되면은 직각에서 잠깐만 3분의 2파이씩 떠야 되잖아. 미안해. 여기가 2파이구나. 3분의 2파이로 해서
3분의 파이를 더하는 거였으면은 그대로 덧셈을 써두는 게 더 편했는데 3분의 2파이니까 통분을 하는 게 낫겠네. 자, 3분의 2에다가 2분의 1 넣으면 3분의 2에다가 2분의 1을 더하면 6분의 7? 계산 맞니? 3분의 2에다가 2분의 1 더하면 6분의 7?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몇 싸우면? 3, 4분의 4, 3분 섞여있네? 그럼 어딘가 계산이 틀린 거지? 아, 여기가 여주에 3분의 4파이구나. 여기는 3분의 4파이가 처음부터 맞았네. 여기만 계산 이상하게 했던 거지. 자, 요렇게. 자, 그럼 요렇게 되면 이게 몇 싸움이지? 3, 4분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2를 갖다가 대입할 때 3분의 4. 3분의 4 하면은 6분의 8. 그럼 여기가 6분의 11파이. 3분의 4파이. 플러스 3분의 알파. 여기가 2파이. 그럼 요게 4사분면. 맞지?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지날 수 있는 4분면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다. 자, 그럼 존재할 수 없는 사분면은 1사분면. 그렇다, 답은 1번.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관계 선생님이 이제 열심히 공식화를 시켜줬었는데, 자, 보자. 101쪽에 339번을 볼게요. 339번. 자, 각 세타하고 3세타하고,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이 되도록 해주세요. 세타는 0에서 파이 사이의 범위에 있습니다. 이 범위 제한이 없으면 뭐 무한반복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범위 제한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잡아야 하느냐? 자, 무슨 계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y는 마이너스 x대칭, 선대칭 계열이다. 자, 선대칭이면 일단 더해야 된다, 빼야 된다? 더해야 된다. 자, 그래서 세타랑 3세타를 갖다가 더하면 그게 2파이 n에다가 플러스, 자,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2배의 동경이다. 자, 그러면은 대칭축의 동경은 y는 마이너스 x면 얼마냐? 그렇지, 4분의 3파이. 자, 여기 기울기 마이너스 1에서 나오게 되는 게 기울기 마이너스 1에서 나오게 되는 게 4분의 3파이라고 하는 동경이 표시하는 대칭축이 표시하는 동경이 나타나게 된다.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 곱하기 2를 해서 2분의 3파이. 자, 요렇게 식을 짜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은 세타 더하기 3세타는 4세타니까, 자, 양변을 4로 나눈 다음에 0에서 파이 사이로 들어가도 되는데, 여기 0에서 파이 사이라는 범위에다가 4를 곱해서 이 전체가 0보다 크고 4파이보다 작다 해서 분식을 풀어도 됩니다. 취향 차이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4를 곱하는 게 분식을 한 번만 푸는 것 같아서 편해 보여서 이걸 선호하는 반면, 정리를 미리 해놓고 푸는 걸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는 근데 그게 부두식 2번 푸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긴 해. 아무튼, 자, 그럼 요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파이는 모두 약분하고 2분의 3부터 일단 넘기면 4 빼기 2분의 3이면 2분의 8 빼기 3, 5. 오케이. 얘를 갖다가 2로 나누면 마이너스 4분의 3 n 4분의 5. 자, 이 범위에 들어가는 정수 n은 뭐예요? 자, 요렇게 두 개. 그러면 실제로 가능한 세타 각이 두 개라는 얘기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세타는 다시 여기서 4로 나누면 세타는 2분의 n 파이 플러스 4분의 4로 나왔으니까 8분의 3 파이니까
0 들어가게 되면 8분의 3파이가 될 것이고 여기에 1이 들어가게 되면은 8분의 4 8분의 7파이 요렇게 될 거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모든 세타 크기의 합은이라고 했으니까 더하면 8분의 10파이 4분의 5파이.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요렇게 339번 이제 동경의 위치관계 문제도 하나 해결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 103쪽 350번. 자, 그림과 같이 두 밑면 반지름 길이가 6하고 8이고 높이가 6인 원뿔대의 옆면의 넓이는 이 길이 6, 이 길이 6, 요 길이 8이라고 나와 있다. 원뿔대의 옆면의 넓이는 자, 일단 뭐가 필요하냐? 전개도가 필요하지? 맞지? 자, 그럼 이 녀석의 전개도는 옆면만 그리자라고 하게 되면은 이만한 부채꼴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점선 너무 동심원 들어와야 되는데 각은 이거보다 실제로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일단 대략적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알아내야 되는 게 여러 가지지 지금 알아내야 되는 게 여러 가지. 자, 그러면은 일단 얘를 갖다가 알아내는 걸 하기 위해서 좀 뭐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냐면 이 윗부분에 연장선을 갖다가 요렇게 그어가지고 원뿔대가 되기 전 위를 잘라내기 전에 있었던 원뿔의 모양을 추정을 하자.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요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야? 3대 4. 그러면은 요렇게가 3대 4였겠지. 맞아. 요렇게가 3대 4라고 하게 되면 이쪽으로는 1대 3이네. 맞지? 그럼 이 위쪽 길이가 실제 길이가 얼마가 될 거냐? 18이 되겠지, 그치? 맞지? 그럼 이렇게 전체 다 하면 이렇게 된 거고요. 자, 그럼 그걸 이용해서 여기 전체 모선의 길이를 구해요. 오케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요렇게는 1대 3이니까 9 빼기 1은 8, 2 루트 2, 16 루트 2 맞냐? 더 해야 되잖아. 미안해. 8루트 10. 더 해야 되는데 빼고 있어. 자, 8루트 10. 자, 요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요거로다가 무엇을 구할 수 있냐? 중심각의 크기를 갖다가 구할 수 있는데, 일단, 요 길이가 8루트 10이다. 요렇게 나오게 된 거고, 자, 중심각 세타는, 대문자, 큰 반지름, 작은 반지름 곱하기 2파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왜요? 자, 그거는 뭐냐면 이 원의 둘레와 이 호의 길이가 일치하기 때문인데, 오케이. 자, 그럼 여기 세타라고 했을 때 여기가 R 세타. 일부러 8루트 10 알지만 R 세타라고 쓴 거예요. 이게 되나요? 자, 여기 8이 알지만 이 자리를 R. 그때 여기가 2파이 R. 오케이. 얘네 둘이 같다 이거야. 이래니? 그럼 세타로 넘어가려면 대문자로 얘를 나눠주면 되지. 이해돼요? 그러니까는 그게 결국에는 큰 반지름과 작은 반지름 사이의 B. 큰 거보다 작은 거. 에다가 딱 2파이 곱해주면 각이 된다. 이해되니? 납득?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세타의 각이 좀 거지같이 생겼는데 루트 10분의 2파이 유리화 나중에 해도 됩니다. 요게 되나요?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넓은 부채꼴의 넓이에서 요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빼면 되지. 오케이. 그걸 갖다가 닮은 비 넓이비를 이용해서 그 비로 계산을 해도 되고요. 그냥 길이를 갖다가 또 닮은 비를 이용해서 구해가지고 그냥 구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길이는 닮은 비를 이용하겠다. 그럼 여기 이제 4대3을 이용하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도 똑같이 4대3이 될 거다 이거야.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4대3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6루트 10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전체 넓이는 2분의 1에 8루트 10의 제곱의 세타 루트 10분의 2 파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빼기 똑같은 구조의 식을 쓰다 보니까 6루트 10의 제곱 곱하기 루트 10분의 2 파이. 자, 그러면은 공통인수는 좀 약분해서 앞으로 빼주고 루트 10분의 파이. 제곱 빼기 제곱 합쳐서 계산해도 되는데 제곱을 해버리는 게 루트가 사라지기가 더 편할까? 자, 640 빼기 360 맞니? 얼마 이게? 280? 근데 3대 4이면 3대 4는 R 대 8 루트 10 알겠어요. 됐어요? 오케이. 다르게 표현하면 4분의 3을 곱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280 유리화에서 정리하면 28 루트 10 파이 맞니? 자, 요런 식으로 구했다. 그러니까 원뿔대 모양이 사실 요런 계열 중에 제일 피곤한 녀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뿔 모양만 해도 전개도를 하면서 계산할 게 좀 많이 있는데 또는 그냥 요렇게 부채꼴 잘라낸 모양 하는 것도 되게 귀찮고 짜증나는데 한 문제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모로 좀 피곤한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그냥 내가 풀어준 것이기도 하고요. 자, 이런 문제들로 너희들을 더 시켰어야 되나?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의 정의 104쪽에 355번 볼게요. 많이 찍어줬는데. 자, 착한 어린이 눈에는 오늘은 보입니다. 우리 착한 어린이들은 오늘은 보이죠, 그죠? 네, 아무도 안 해줘. 자, 1, 마일. 자, 여기에 요렇게 y는 3분의 1 x, 그 다음에 요렇게 y는 마이너스 3x. 자, 요거는 문제에 적혀 있기도 해요. x는 0보다 큰 데서 정의된 직선. 자, 그 다음에 얘는 x가 0보다 작은 데서 정의된 직선. 자, 그때 요 동경을 알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 요 동경까지 이루는 각을 베타라고 했을 때 자, 문제가 원하는 내용은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다.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다.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에 여기 x, y를 구하면 y좌표로 바로 사인 알파, 그지? 맞아요. 자, 여기 좌표를 구하면 x좌표로 바로 코사인 베타.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녀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오케이. 자, 연립방정식으로 풀어가지고 y 값이나 x 값이나 구하는 방법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것보다 정수가 좀 편할 것 같아서 이 위로 쭉 따라가다 보면은 여기에 3,1이라는 점이 생기겠지? 맞지? 왠지 그게 더 편할 것 같단 말이야. 그렇다면은 그때 이 길이는 얼마겠어? 루트 10? 그러면은 이 점을 통해서도 어차피 강알파는 똑같으니까. 이해돼요? 그걸로 구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R분의 Y만 맞으면 돼요. 이해돼요? 자, 그걸로다가 사인 알파를 구하면 루트 10분의 1 이렇게 되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얘하고 관계는 기울기를 보고 뭔가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 그렇지, 수직이라는 겁니다. 이해되니? 수직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직각으로 떨어졌으면 이 베타가 알파 플러스 2분의 파이지. 맞아요? 맞니? 그러면은 코사인 베타는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고 뒤에서 배운 걸 좀 땡겨다 쓰면 얘를 뭐로 바꿀 수 있어? 요렇게 바꿔줄 수 있지. 그럼 코사인 베타를 구하려고 다시 한번 계산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 이해되니? 물론 여기서 코사인 베타 구하는 게 어렵냐? 그렇게 어렵진 않아. 똑같은 요령으로다가 이쪽으로 가가지고 마이너스 1,3.1 찍은 다음에 그냥 코사인값 구해도 돼. 이해되니? 그런데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요 문제가 원하는 값이 마이너스 10분의 1이다. 이렇게 되셨나요? 자, 너희 학교는 아니고 다른 학교기는 한데 이 문제를 갖다가 그림을 지우고 살짝 변형해서 낸 학교가 있었어. 말로만 설명을 해놓은 거지. 오케이. 그리고 어떤 변형을 했냐면 얘도 x가 0보다 크다로 만들어놨어. 그럼 직선이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생길 거 아니야? 맞아? 그걸로 계산하는 문제였는데 이게 당시 부스터에도 들어있었던 문제였다 보니까 애들이 거의 외우다시피 해서 그냥 이 그림으로 연상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지고 애들이 다 들려왔어. 개 슬펐어. 근데 학교에서 답지가 이 그림으로 답지가 나온 거야. 나는 그래서 모른 척하고 있었어. 우리 반 애들이 다 이 그림으로 답을 내와가지고 모른 척하면은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결국엔 누군가 딴 사람이 얘기를 해가지고 답이 바뀌어서 나오긴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런 비하인드도 있었던 문제다. 자, 그런 변형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림을 안 주고 말로만 써놓고 문제를 낼 수도 있다. 거기서 정의역 같은 거 바꿀 수 있고 물론 기울기도 살짝 바꿀 수 있겠지. 이해돼요? 오케이. 자, 기울기를 문자로만 주고 알파, 베타 사이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각을 몰라도 계산이 되는 값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니? 어떤 관계? 이런 관계지. 이해돼요? 그래서 기울기를 하나를 m, 하나를 마이너스 m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준 다음에 그렇게 변형해서 나올 수도 있다. 자, 한 문제만 더 보고 그 다음에 문제 푸는 시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 값을 구호 105쪽 359번 x에 대한 이체 방식 2x제곱 플러스 x 코사인 세타 플러스 3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는 0이라고 주고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 자,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도록
음근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도록 세타의 크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자, 마치 삼각 부등식 문제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이 녀석은 부등식까지 안 가고 그냥 부호로 끝납니다. 자, 그러면은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이라고 나오게 되면은 판별식을 보니 안 보니? 판별식 안 봅니다.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일 때는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만 나와주면 돼요. 그럼 판별식은 자동으로 성립해버립니다. 오케이. 알파, 베타가 0보다 작아버리면 얘 같은 경우 판별식은 자동으로 무조건 0보다 커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판별식 계산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얘는 삼각 부등식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야. 오케이. 부호만 판단하면 되는 문제가 돼. 자, 그러면은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다는 어떻게 해결하게? 그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음수라고 해결합니다. 이건 모두 이제 근거계수를 해결하라는 거지. 자, 그래서 알파 베타면 뭐야? 알파 베타 2분의 3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자, 얘가 0보다 작다. 그럼 2분의 3은 바로 약분시켜버려도 되는 상황인 거고요. 자, 또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예요? 마이너스 원래는 2분의 1 코사인 세타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원래 2분의 코사인 세타. 자, 어쨌든 얘가 0보다 작다 해서 코사인 세타는 0보다 크다. 자,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가 0보다 컸으니까 얘가 플러스니까 탄젠트 세타는 그치?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는 0보다 작다지. 자, 그러면 여기서 4분면을 이제 조합을 하는 거야. 코사인이 0보다 커지게 되는 건 몇 사분면과 몇 사분면? 1사분면하고 4사분면. 탄젠트가 음수인 건 몇 사분면 몇 사분면? 탄젠트가 음수인 거, 양수인 거 말고 음수인 거. 2사분면과 4사분면 이렇게 되지. 그럼 이걸 동시에 만족하려면 몇 사분면? 그렇지. 자, 그래서 얘는 실제로 삼각 부등식을 풀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4분면 판단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각들 중에 4사분면에 있다고 판단되는 걸 고르시면 돼요. 4사분면. 자, 근데 거기 나와 있는 보기도 좀 헷갈리게 돼 있지. 자, 1번에 마이너스 4분의 3파이면 몇 사분면일까? 이게 몇 사분면? 오, 좋아. 빨리 잘 돌아가. 훌륭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마이너스 5분의 1 파이면 몇 사분면일까? 오, 그렇지. 요게 4사분면 이게 답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에 7분의 2 파이. 아, 이건 안 어렵다. 얼마지? 1사분면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8분의 5 파이. 얘도 그렇게 어렵진 않구나. 2사분면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9분의 10파이 3사분면. 그러니까 양수 쪽은 사실 별로 안 헷갈려. 그치? 음수 쪽이 헷갈리는 거지. 자, 그래서 답은 2번 4사분면 2번이 답이었다. 할만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 푸는 시간 하면서 이제 숙제 개별 질문 한 바퀴 돌고요. 얼른 다녀오세요. 평행 3회령 2분의 1 안 합니다. 평행 3회령에서 2분의 1하고 틀린 사람이 있어요. 누구지? 누군지 있었어요.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굉장히 강조한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내가 풀어주면서 내가 풀어준 문제를 복습을 안 해서 그런 건지 틀린 사람이 많다. 6번에 마이너스 3이 6번? 6번에 마삼.
자, 여기서 로그 3의 x제곱 플러스 1이 4 이하만 푸는 게 아니지. 몇보다 크다를 반드시 해줘야 돼. 그치, 여기서 0보다 크다를 반드시 해줘야 돼. 자, 그래서 x제곱 플러스 1이 1보다 크고 81 이하다.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0보다 크고 x제곱이 80 이하다 해서 자,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세다 보니까 1의 제곱, 2의 제곱, 점점점 6의 제곱까지 들어가고 6의 제곱이래. 8의 제곱까지 들어가고 9의 제곱 못 들어가는 거지. 맞지? 오케이. 자, 그러니까는 여기서 누가 빠졌기 때문에 0이 빠졌기 때문에 16개. 이해되시나요? 근데 18개는 왜 18개야? 아니에요. 81. 81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어. 네. 자, 아무튼 근데 이래저래 틀린 사람이 많습니다. 얘도 자연수로 착각해서 8개 쓴 사람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내용이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양쪽으로 해서 16개다. 6번에 다 있는 6번. 6번의 마상. 너 뭐 했어? 나는 마유. 아유. 자, 19번. 나유. 뭐 아주 많이 틀린 건 아닌데 여전히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 11번 모르겠는데 우연히 맞았어. 11번 모르겠는데 우연히 맞았어요. 그럼 따로 설명해 줄게요. 11번 예원이가 만약에 틀렸다고 하면 질문수 1명이에요. 자, 넌 뭘 찍은 거야? 뭘 거야? 2루트지? 네, 1번을 틀린 사람도 1명밖에 없습니다. 아니 10을 4로 봤어. 자, 얘가 어떻게 돼달래 문제가 원하는 게 양근한 게 은근한 게 양 하나 하나 맞지? 양 하나 하나. 자, 얘는 3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해서 자, x가 양 하나 하나면은 t 입장에서는 0에서 1 사이에 하나, t가 1보다 큰 걸로 하나 이렇게 그림 나와야 되는 거지. 맞아.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t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2a제곱 플러스 a-6이라고 하는 능형이란 방식에서 얘를 이차함수 ft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생겨야 돼? 0, 1 요렇게 쓰면 두 근이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t축. 자,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 얘기지. 맞아. 그래서 그래프가 요렇게 지나가 주려면 얘는 어디를 만족하면 되냐? 0 대입해서 양수, 1 대입해서 음수면 충분한 거지. 했는데 그럼 계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겠죠? 자, 0 대입해서 2a제곱 플러스 a-6이 0보다 크다를 풀자라고 하면 1, 2에 2, 3에 여기 마이너스 근데 대입했을 때 음수인 거는 했는데 양근 한 개, 음근 한 개라 해서 곱이 음수다. 너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너뭐 나왔어? 왜? 자, 다시 이 양음은 누구의 양음이야? x의 양음이지. 네. x의 양음 치환을 했기 때문에 범위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강조한 내용이란 말이야. 이해되시나요? 또 사이 뭐라고? 마이부터 1까지. 0까지잖아. 바보야? 아, 똑같이 그렇게 풀어도 답이 서로 다르게 나왔어? 아니야, 난 1까지로 나왔어. 자, 잘못 푼 거 가지고 서로 싸우지 마시고요. 야, A가 축이잖아. 어떻게 양수는? 아니, 말하지 말자 그냥. 자, 이거나 봐. 다시.
자, 포인트 양음은 x. 오케이. t로 바꿨을 때 0에서 1 사이 하나, 1보다 클 때 하나 요렇게로 바꿔줘야 된다고. 여기가 이 문제의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요렇게 분응식 마저 풀고, 그럼 야, 나머지 분응식 안 풀어줘도 되는 거냐? 그냥 다 해주세요. 그냥 다 해주세요.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정리하자면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a가 2분의 3보다 크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되지. 자, 그 다음에 1 대입해서 음수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2a 제곱에 플러스 3a의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다. 1, 2에 1, 5에 어디다 마이너스냐? 여기다 마이너스 맞지? 자, 그럼 여기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자, 그래서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을 해야 돼. 그럼 공통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고 마이너스보다 작다 하고 이쪽은 봤더니 겹치는 데가 없네. 맞니? 자, 그래서 여기만 답이 되었다. 이해되셨나요? 자, 요렇게 해서 19번 해결해 봤고요. 자, 20번에 제일 많은 오답은 3개. 3개가 아니냐? 왜? 으이그 또 맞았어? 뭐야, 몇 개야? 몇 개야? 한 개. 아, 그건 아니다. 한 개가 아닌데. 나 너 싫어졌어. 진짜 좋았어. 그러니까. 3개 아니야? 네. 3개. 자, 64였대. 자, 요렇게 2차 y는 fx. fx 함수씩 구하자면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비교가 대박. 1차 y는 gx. 상수로 나와. 자, 3의 마이너스 fx gx 곱이 1 이하, 그 다음에 로그 fx 로그 gx.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봅시다. 위에 거는 풀자라고 해서 풀어줘야 되기는 하겠지만 밑에 거 풀고 나면 위에 건 별 의미 없는 식이 됩니다. 자, 일단 볼게요. 자, 그러니까 얘는 3의 0제곱으로 보고 마이너스 fx gx가 0 이하 맞지? 오케이. 자, 그래서 fx gx는 0 이상 둘이 같은 부호로 가져야 된다. 일단 여기까지만 해줄게요. 자, 그럼 여기서 부등식을 맞아하자면 로그 밑을 안 써서 얼마지? 10. 그렇다면 부등호방이 그대로 반대로? 그대로. 자, 여기서 fx gx 하면서 무슨 조건? 진수 조건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둘 다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일단 fx 기준으로 하면 fx가 0보다 큰 자리라고 하면 요 범위 안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다. 빵꾸 빵꾸. 자, 거기서 gx가 더 위로 올라간 자리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이해되니? 자,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x값 범위는 4 이상 5 미만이야.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자연수 x의 개수는 4 한 개. 왜 4 이상이냐? 다시 0보다 크다. 미안해. 등호를 잘못 썼어. 5 한 개. 4보다 크고 5 이하다 해서 5 한 개다. 자, 요렇게 해서 20번까지 해결을 해봤고요. 자, 다시 엔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에서 몇 문제만 맞아보고 또 문제 풀 시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원아 나올 거야. 뭘 약속? 근데 예원이 숙제 다 끝났어? 근데 예원이 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을 거야.
집에 갔어. 대체 집에 가서 남을 거야는 어느 나라 놈이죠? 집에 나오는 거예요. 나도 집에 남고 싶다. 아, 아빠한테 혼나요. 저 줌키면 안 돼요? 어? 예원이 줌키요? 아니, 아빠랑 영상 아. 통화하기로 했어. 뭐? 아니, 아빠랑 너 용품 줌키 예정이라서 태블릿을 줌키고 숙제가 안 끝났지만 집에 가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보고 싶어서 하는 영상 통화가 아니라 되게 학업적인 영상 통화라. 학업적이다. 학업적이다. 아빠가 그 시간에 공부 봐주신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런 느낌. 아, 공부 학습 체크를 해주신다고? 아, 체크는 아니고 제가 아빠한테 질문했었는데 계속 밤에서 제가 자면서 들어가지고 아빠가 어제 화나가지고 오늘 전화 안 하면 진짜 혼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예원이는 내일 스카 나오기. 네. 네. 자, 아까 359번까지 봤죠? 맞지? 자, 그러면 지금은 108쪽에 369번 봐주세요. 자, 0에서 4분의 파이 사이의 세타.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6. 자, 거기서 문제가 원하는 건 탄젠트 제곱 세타 빼기 탄젠트 제곱 세타분의 1값. 그러니까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위에 있는 걸로. 오케이. 그게 답돼? 자,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에 값을 준 거는 사인과 코사인을 통해서 값을 줬고 밑에 구하라고 하는 건 탄젠트를 통해서 구하라고 하고 있다. 그럼 제일 먼저 생각해 줘야 될 건 뭘까? 이거를 해요. 제곱을 해서 사인 스타, 사인 스타. 그건 이제 답을 다 이미 풀이 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의 경우 그렇고 뭐 선생님의 질문의 요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합당한 답은 아니지. 요사 상당히 가서. 선생님이 물어본 건 제시된 값은 사인 코사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문제가 원하는 값은 탄젠트로 만들어져 있다. 사인분의 사인. 그치.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바꿔서 봐야 한다. 이 부분을 갖다가 생각해 달라고 하는 거죠. 이해돼요? 자, 그래서 여기 주어진 식을 갖다가 코사인 분의 사인을 이용해서 정리하자면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사인 제곱 세타 빼기, 자 여기는 역수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인 제곱 세타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꿔줘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분수 뺄셈으로 봤으니까 뭘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줘야 돼? 그렇지, 통분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줘야 돼.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통분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사인 4제곱 세타 빼기 코사인 4제곱 세타가 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분모를 처리하는 과정에 필요해 보이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이 녀석을 갖다가 아까 예원이가 말했던 거 제곱을 하게 되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맞지? 자, 그래서 얘를 제곱하면 어떤 형태가 되는데 1뿔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맞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로 바로 빠르게 바꿔주는 게 필요하겠고요. 가끔은 정리할 때 문제가 1이 보이면 1을 갖다가 괜히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는 생각도 해줘야 돼. 이해돼요? 간혹 그래야만 풀리는 문제도 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얘를 갖다가 제곱을 하게 되면은 4분의 6 약분해서 2분의 3 이걸 통해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면 얼마? 4분의 1 좋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값을 구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는 정리하자라고 하면 제곱해서 16분의 1이 될 거니까 앞에 곱하기 16으로 들어갈 거야. 자, 그럼 이때 여기는 요 분자는 뭐 해주고 싶게 생겼냐?
그치? 곱셈공식 합차를 좀 해주고 싶게 생겼지. 오케이. 자, 그래서 16분의 1은 다시 올렸고 16 이렇게 가로를 열고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합차 인수분해 쭉 최대한 다 인수분해한 상태. 이해가 되니? 그럼 거기서 이미 누구라는 건 먼저 좀 쉽게 보이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고 하는 게 쉽게 보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문제가 처음에 제시한 값이야. 2분의 루트 6으로 들어갈 거야. 오케이. 그럼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요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갖다 구해야 되잖아. 그치? 맞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다시 뭘 써야 되냐? 곱셈 공식 또는 그 변형식을 써야 되지. 오케이. 자, 이게 다른 단원에서는 대부분 합이 주고 여기 차를 갖다 구하는 과정에서 곱셈 공식의 변형식을 보통 추천을 하거든요. 오케이. 그런데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의 관계에서는 그냥 제곱을 쓰세요. 제곱을 전개식을 쓰세요. 그냥 변형식보다. 이래요. 그게 계산이 훨씬 더 편하다. 그래서 얘가 1마 2 사인 세타 세타를 안 썼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요렇게 된다 말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숫자 대입해가지고 정리하면 4분의 1 2분의 1 맞지? 자, 그럼 여기서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가 얼마야?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라 해야 돼요. 자, 왜? 문제에서 준 범위 제한이 0에서 파이 4분의 파이 사이였기 때문에 0에서 4분의 파이 사이에서 사인이 커 코사인이 커? 코사인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인 빼기 코사인은 음수라야 맞다 이거예요. 이해되니? 자, 그래서 요 자리에 계산상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들어가야 되겠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부호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2랑 16이랑 약분해서 8. 루트 2랑 루트 2랑 약분해서 루트 3. 자, 요렇게 답을 구했다. 내용이 되셨나요? 오케이. 자, 사인이랑 사인 코사인이랑 탄젠트랑 섞여 있으면 일단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야 어떻게 식을 정리해야 될지 그 형태가 보인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정리하는 과정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걸 써주는 게 필요하고요. 사실 이 범위에서 코사인이 더 크다는 상관없이 그래프 내용이기는 한데 어차피 다 우리가 수원을 처음 하는 건 아니니까요. 숙제 어디까지? 숙제는 110쪽 376번까지. 근데 그 376번을 내가 지금 풀어줄 거야. 자, 376번. 자, 이게 중학교 때 도형 내용이 들어가는 거라서 이 기억이 나는 사람도 있고 안 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럴 수 있단 말이지. 무학용어 선생님들은 어떻게 이런 문제를 낼 생각을 했는지 참 신기해. A, B, C. 자, 그림같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 B, C. 점 C에서 원의 접선을 L이라고 하고, 자, B, C하고 이 L하고 이루는 각, 여기가 세타인데 60도.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점 A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에 호의 길이 BC가, 자, 요 BC의 길이가 4파이 가지고 원의 넓이를 구해라. 자, 그럼 여기서 원 넓이로 가려면 중간에 반지름이 필요하죠, 그죠? 맞지? 그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려고 할 때 여기 호의 길이 4파이를 써먹으라는 얘긴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각, 그치, 중심각이 있어야 되잖아. 맞지? 근데 여기서 중심각을 대체 어떻게 찾냐? 해요. 저기 네. C입니다. 자, 지금 한이랑 영훈이랑 다 계속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전달은 잘 안 되네요. 자, 순서는 이렇게 가는 거지. 요각이랑 같아요. 맞지?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그 현을 포함하는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지. 중상 원주각 내용. 오케이. 이게 이제 기억이 나느냐 안 나느냐 이제 핵심 포인트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가 60도라고 나오게 되고, 그럼 여기가 60도면 중심각은 그렇지 120도가 되고, 120도를 호도법으로 바꾸면 자 요렇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요 4파이라고 하는 녀석이 r 곱하기 3분의 2파이. 자, 이 녀석을 통해서 r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지. r 값 얼마예요? 좋아요. 자, 그럼 넓이는? 자, 요렇게 끝. 자, 그러니까 여기서 접선과 혈이 이루는 각이 원주각이랑 같고 원주각의 2배가 중심각이다. 요거를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이 문제가 별로 안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기억이 안 나면 뭐야? 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지. 이해돼요? 오케이. 아, 왜 이렇게 각이 같으냐 기억이 안 나요? 네. 자, 중등 수학 한지 너무 오래했는데. 이렇게 하면 수직. 요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 각이랑 이 각이랑 먼저 이렇게 같고요. 원주각이 그게 같다.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요렇게 되면 여기에 이제 지름이잖아. 그럼 여기가 직각이 되지? 맞아. 그러면은 여기를 그냥 세타라고 표현을 할게. 근데 이제 여기도 직각이잖아. 자, 그러니까 여기가 90도 마이너스 세타. 그러면 여기가 세타. 이 직각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세타.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를 점을 어디다 찍든지 간에 원주각의 크기는 다 똑같은 거니까 무조건 이쪽 이 자리 똑같이 세타.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중등기한테 잘 기억한다. 아싸. 자, 아무튼 여기까지 진도 나갈 거고요. 지금부터 문제들 쭉 풀어주시면서 시험지 문제들도 틀린 것들 좀 마저 붙여주시고 질문할 것들 질문합시다.